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성장주 강세, 전통주 약세라고 할 만큼 요즘 시장은 코스피 약세, 그리고 코스닥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급기야 100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대거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5천억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를 치면서 하락에 베팅했던 외국인들 손을 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미들의 완승 대단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또 한 번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발 호재가 들려오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같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미증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와중에 골디락스에 대한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모습, 양호한 경기 성장을 함께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골디락스에 대한 전망, 과연 앞으로 우리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오시면요,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더 도움되는 전략, 그리고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도 덤으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팔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도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장 시작 전에 대형 은행주들이 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주요 은행들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53억 그리고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250억 5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으로 좀 저축 이자 지급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것보다 대출 이자 수입이 증가한 점이 이번 호실적의 배경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모건 스탠리 그리고 찰스 슈왑,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 은행들도 이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우 지수가 1%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7거래일 연속 상승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죠. 이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좀 둔화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비의 주요 척도로 활용되는 이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5%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0.2%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 0.3%를 하회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경제가 점점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높은 금리에도 여전히 소비가 탄탄하다는 이런 해석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금 해석이 좀 공존해서 장 초반에는 이제 혼조세를 강하게 띄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추가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이 특히 이번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얼어붙어 있던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녹여주고 있고요. 패드워치를 오늘도 보면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5.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98%를 기록하면서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흐름에 오늘 국제유가도 2% 넘는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의 감산 효과도 계속 점점 드러나면서 국제유가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렇게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탐욕 지수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80대에 위치했던 이 탐욕 지수가 오늘은 82로 더 올라가면서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테슬라,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호실적을 좀 예상하고 있기에 지금 탐욕 구간에서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밑에 하단 자막에 탐욕 구간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 extreme fear거든요. extreme greed.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의 지금 욕심이 계속 지금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말이죠. 어제 주가가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에서 열렸던 이 연례 파트너사 컨퍼런스 인스파이어 2023에서 AI 서비스들을 좀 선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 AI 서비스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MS 오피스에 이제 생성형 AI를 탑재를 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1인당 월 이용료를 $30로 책정을 하면서 보안 강화 서비스도 같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이제 AI에 대한 이제 전 세계가 좀 이끌고 있는 가장 핫한 테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AI 열풍에 또 힘입어서 엔비디아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오늘 급등을 했고 증권사들에서 계속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들을 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500에서 $550까지 상향을 했고요. 보고서에는 이 엔비디아가 생성형 AI에 필요한 반도체 시장 75%가량을 장악을 하고 있고 모든 기업이 지금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향후에 순이익이 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0.13%밖에 상승하는 데 좀 그쳤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강했던 것도 있었고요. 다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좀 불고 있어서 반도체도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했다는 소식이 15일날 있었죠. 이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오늘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눈여겨봐야 될 전기차 관련주가 니콜라였습니다. 니콜라가 오늘 8% 넘는 이런 급등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찍어줬던 것처럼 이런 2차 전지, 전기차들의 상승 랠리는 좀 올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BB 은행 파산 이후에 지방은행들이 좀 뱅크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우려가 그 분위기가 점점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찰스 수협이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지방은행들에 대한 안정감을 좀 더했고 오늘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다른 아직 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은행주들에게도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오늘
급등을 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넷플릭스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5% 넘는 급등을 했었고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오면서 오히려 구독자 수가 좀 감소할 거라는 이런 우려와 달리 지금 오히려 구독자가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호실적을 발표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사실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뭐 재밌는 시리즈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투자도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계속 호재가 만발을 하면서 주가들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제 주신 것 같고, 자, 이제 코인 시장으로 좀 가봐야죠. 비트코인 3만 선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주말 이후로 하락 추세를 진입한 이후에 3만 달러 라인도 지금 붕괴를 했고요. 하나로 치면은 대략 3,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라인이 어제 3,700만 원, 3,800만 원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리플레스와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일부 승소 판결 효과가 끝난 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크게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이런 변곡점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지 이제 투심이 좀 회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월등히 좀 많아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확인 가능한데, 그만큼 이 하락폭 자체도 좀 많이 큰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는 좀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을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 같으면 뭐 알트코인은 안 하겠어요. 신뢰도가 없는 주식에 뭐도 안 사는데 알트코인 같이 이제 신뢰도가 없는 거 저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 있을까요? 네, 암호화폐 이슈도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리플레스의 법률 책임자가 이번 소송 결과에서 미국이 전 세계로 이 리플을 통해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서 미국 주요 은행이나 기관이 국경을 넘는 이 결제에다가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낼 거다라는 이유에서였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아직 SEC에서 즉각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법적 다툼이 아직 완벽하게 100% 끝난 거는 아니라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공식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SEC에서는 그간 좀 미뤄왔던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공식 심사를 좀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자격 미달로 공식 심사조차 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상장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어도 발을 뗀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코인 이슈도 하나 있었는데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좀 반려가 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파로 현재 이 페이코인은 지금 인력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좀 나온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다만에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좀 경량화하고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재개하겠다고 밝혔기도 했으니까 좀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주요 이슈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중앙을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장 전에는 어떤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볼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해 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아주 예쁜 빨간 넥타이를 매셨네요. 오늘 걸로 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넥타이처럼 우리 시장도 반짝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 임순재 대표님께서 어떤 뉴스를 또 분석을 해 주실지 저희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2023 첫날 매출 기록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프라임데이 하면 아마존의 유료 서비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최대 할인 행사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날부터 일단 굉장히 또 흥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헤드라인과는 조금 다르게 매출에 있어서는 기대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분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한 물건의 개수로는 역대 최대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헤드라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아마존하고 뭐 국내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라고 뭐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뭐 아마존이 일단 매출이 잘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아마존의 이제 유료 가입자를 위해서 만든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세일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1일, 12일 날 이제 48시간 동안 이제 실시가 된 그런 이제 세일 행사입니다. 뭐 일단 유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가 한 2억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대규모 이런 할인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이제 판매 금액을 보면 127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얼마나 매출했다라는 건 공식 발표는 하지 않는데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지금 추정치로 보면 127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아마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치, 작년보다 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매 물건도 3억 7,500만 개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치의 판매 물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온라인 관련된 비중이 월체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비중이 이제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중에서 모바일 비중이 43.7%를 할 만큼 그만큼 모바일이 일상생활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모바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모바일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많이 이제 구매들을 이럴 때 이제 하시는데, 그럴 때 보면 전기 제품, 전자제품에 대해 소형 전자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가면 이제 대형 전자제품까지 이제 그런 뭐 상대적으로 미국이 국내보다 이제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배송비를 감안해도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판매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예년 같은 경우는 판매 1위가 이제 헬스 뷰티, 그다음에 2위가 소비자 가전, 그리고 3위가 가정용 생필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게
뭐 올해 이제 매출 분목에 대한 이제 비중입니다. 딱 보면 홈굿즈라고 해서 이제 가정용품들의 이제 판매가 28%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하우스홀드 에센셜이라고 해서 이제 필수품, 가정용 필수품이 26%. 네. 그다음에 어페럴과 이제 슈즈가 이제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형 가전용 제품 같은 경우는 21%로 그 비중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헬스 같은 경우도 조금 헬스 뷰티도 같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매장에서 샀었던 것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온라인 관련된 이제 판매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국내 업체들도 이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맞춰서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판촉 활동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이제 기존의 그 아마존 회원들이 이제 그 구매를 했던 거 외에도 좀 할인이 좀 크게 된다든가 아니면 좀 이거는 좀 새로운데 조금 한번 구매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이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판매망에 들어오는 이제 신규 셀러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기업들도 이런 측면에서 많이 진출들을 해 있습니다. 뭐 CJ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인삼공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 영국이나 독일 같이 같은 유럽 지역에 이제 판매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작년보다 매출이 120% 증가할 만큼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로엠의 이제 유통회사인 아사히 B&B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의 판매가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지금 밝힐 만큼 이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단순히 미국 회사가 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사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신규 셀러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일 텐데 뭐 CJ도 있겠고 CJ의 그 만두 라인업이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식품 쪽에도 진출을 해 있고 거기다가 KGC 인삼공사, 뭐 헬스케어라고도 저희가 볼 수도 있겠고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KGC 인삼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애경산업이라던가 또 임순재 대표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저희가 화장품 드럭스토어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 롬앤의 어떤 유통사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BNC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흥행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투자 키워드 뽑아본다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미국 그 소비주와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소비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뭐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뭐 작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ODM이나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이제 소비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가 이제 연착륙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6월달 뭐 CPI 지수를 보시다시피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3.0%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물가가 향후에 안정세를 이제 찾을 가능성이 이제 높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다라고 뭐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향후에 기준금리가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동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올리고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조금은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조금 잦아들면서 그만큼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일단 개인들의 이제 소비가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뭐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증시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어저께 이제 소비자 지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렇죠. 소비자
발표가 나왔는데 뭐 전월 대비 이제 0.3%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0.2%. 아, 네, 0.2%. 네. 아, 네, 0.2%였고요. 뭐 전월달 0.5%고 시장 대비 시장 예상치가 0.3%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다소 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월 연속 소비자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이게 그 미 상무부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지금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조 8,950억 6,895억 이제 달러만큼의 이제 소매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0.2%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월별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에 까만 게 이제 전체적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물론 그 전월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한 여유 자금이 아직도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소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그 이제 최근에 일자리 고용 관련된 사항도 여전히 뭐 미국 내에서는 좀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 내에서도 소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저께 나왔죠. 그저께 이제 보고 자료로 나온 게 12개월 내에 이제 미국 내에서 경제가 침체될 확률을 기존의 25%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정도 되면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에 이제 GDP 성장률이 2%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도 지금 2.3% 정도의 이제 GDP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쁠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이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때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놨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은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7월달에 25bp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9월 이후서부터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그런 이제 리포터를 낼 만큼 일단 미국 경제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 거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도 이제 미국의 이런 경기 침체 확률을 상당히 낮게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실제로 감지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정말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단기물과 장기물의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 때문인데 지금 뭐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점차 나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더욱더 강하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어제 9시 반이었죠. 6월 소매 판매 지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요.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는 0.5%, 전월에는 0.3%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고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0.3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 예상치는 0.0%였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흥행으로 짚어본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소비 관련주 하면 뭐 의식주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고요. 뭐 네. 의식주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의류,
의류 쪽 아니면 이제 뷰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의 OEM이나 ODM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미국 내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ODM이나 OEM 관련된 그런 발주가 증가할 그러니까 미국 내의 기업들의 그런 이제 생산이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미국 네. 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미국 업체가 생산을 한다라기보다는 해외 업체에 이제 ODM이나 OEM 형태로 해서 주문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의 OEM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뭐 객 같은 경우도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이제 60% 정도의 이제 가격 세일을 하면서 판매를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시킨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류 업체들의 이제 재고가 계속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재고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OEM 업체들의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뷰티 관련된 부분도 계속 북미향으로 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쪽도 같이 이제 화장품 관련된 OEM, ODM 업체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판매가 됐던 그 품목들 살펴보셨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의식주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OEM, ODM 종목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화장품 쪽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종목이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 쪽 관심 있게 잘 가죠. 네, 요즘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가장 뭐 화장품 ODM 관련된 뭐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한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미국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의 실적도 뭐 1분기만큼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한 20% 증가한 1,200억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0% 이상 증가한 94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와 북미 지역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실적 호전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매출 증가세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판매가 좋아질수록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이제 지금 뭐 경기가 뭐 살아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중국에서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런 이제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쪽으로 크게 파이가 커진다라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기존 실적에 추가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에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좀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잉글랜드 우드 같은 경우도 잉글우드랩. 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계열사니까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색조 화장품 ODM 업체인 CNC 인터내셔널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눈과 이제 입술 관련된 그런 이제 색조 화장품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립스틱이나 립 틴트 관련돼서는 뭐 국내 1위의 그런 이제 생산 업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70% 작년보다 70% 이상 상승한 한 533억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80% 증가한 9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뭐 이것도 국내와 북미 지역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루면서 같이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의 매출세가 올해 좀 더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 북미 지역만 매출이 136억
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에 46억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지금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북미 지역의 판매 호조는 아마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은 지금보다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 관련된 매출이 뭐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미국, 북미나 일본처럼 그러니까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이런 색조 화장품에 대한 ODM 관련된 그 물량을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성장세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뭐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의류 OEM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의류 관련돼서는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이후에 재고 내년도 물건 그러니까 판매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그런 이제 의류 업체들이 발주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이제 한세 시럽. 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세 시럽은 이제 갭에 OEM 관련된 의류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갭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은 일단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목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고 자산이 그만큼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의류의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재고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이제 줄어든 재고를 메꾸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수주가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때는 내년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이 나타날 걸로 예상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아디다스 수주의 여파로 인해서 일단 상반기에는 다소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아디다스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최근 이제 의류 관련된 뭐 이런 스포츠 의류 관련돼서는 뭐 다시 조금씩 일단 의류가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같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 같은 게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주 관련된 발주 물량도 증가하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섹터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OEM, ODM 그리고 의류 OEM, ODM 업체들 살펴보면 좋겠는데 화장품 쪽으로는 최근 주가 좋았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거기다 조금 더한다면 잉그루드랩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 CNC 인터내셔널 눈과 입술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호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의류 OEM, ODM 갭과 관련이 있는 한세 시럽 그리고 아디다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종목 알차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더 펀더멘털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제도 삼성중공업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조회수가 아주 급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센티멘털로 레이 저희가 한 달 전에 한 두세 번 했던 그런 종목이 되고요. 펀더멘탈 포스코홀딩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 먼저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덴탈 관련되고 피부 미용 관련되는 이제 주가를 제가 몇 개 이렇게 뽑아봤는데 파란 줄로 표시가 돼 있죠, 레이.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밀려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할 때보다 내려왔다가 다시 그 이제 주가까지 다시 왔는데요. 뭐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를 지금 촉진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리포트들 쭉 이렇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덴탈 인더스트리 이쪽에 관련된 모든 밸류 체인을 다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요걸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하반기로 갈수록 구조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봐야 된다. 지금 이미 7월이니까 하반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교보증권에서 나왔죠. 여기서 이제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제목을 보시면 치과 치료의 표준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표준 단계로 인식한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지난 3월에 독일에서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명 치과 대학병원 이런 데서 표준 교육 과정으로 공급이 확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저기서 안 쓰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회사의 제품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올렸죠. 이 리포트의 주요 근거들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레이페이스 확장성. 그래가지고 기존 장비의 ASP까지도 오른다. ASP라는 거는요, Average Selling Price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예요. 그러니까 단가도 올리고 볼륨도 새로 나가고 그러면은 양쪽에서 좋아지니까 회사 상당히 수익성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저는 이제 좀 주목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2023년 하반기에 캐파 증설한 거에 따른 매출 증가분이 온기에 다 반영이 되고 또 2024년 하반기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23년도 매출 성장 이런 모멘텀이 들어오고 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계속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올랐지만은 계속 관심을 두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쭉 얘기하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죠. 최근에 많이 늘어서 어디까지 갈까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기관이 많이 매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는 것보다 기관이 훨씬 많이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 이미 중앙을 넘어섰고 중상단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가격으로만 보면 싸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자, 레이 보겠습니다. 레이 빨간 막대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27.9배입니다. 지금 시장 평균은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27.9배면 상당히 높은 거죠. 2배 이상을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왜? 2분기 아까 실적 좋다고 그랬죠. 하반기 갈수록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내년 가면은 중국에서도 성장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후하게 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26.5, 파마리서치, 덴티움, 바텍 이렇게 전부 다 낮게 위치되어 있는데 레이는 상당히 높은 위치,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다지 지난 5주간 크게 변동하는 건 없죠. 그래서 지금 괴리율 18% 정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성장성을 좀 반영한 목표 주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먼저 레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최근의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강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지금 주가 강세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강하다고 합니다만은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 정도 지금 올랐죠?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이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낮게 보입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주가가 좋은 거는 개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었고 에코포 BM도 덩달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사서 숏 스퀴즈 물량이 나와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급하게. 그런데 어제조차도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들이 숏을 친 것 같습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흥미진진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도 숏 스퀴즈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미 가격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50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지난 7월 11일 날 그 포스코 그룹에서 밸류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특히 2차 전지 소재 밸류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2030년까지 어떻게 회사, 어떻게 그룹의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30년까지 철강 부문의 사업 부문은 점점 비교적 내려가고 비중이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은 비중이 전체 그룹의 50%까지 될 거다라는 그런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더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포스코 홀딩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때 다시 모멘텀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라는 회사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 하는 회사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그야말로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다. 지금부터는 캐파만 계속적으로 늘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40만 원 선에서 급격하게 올랐죠. 어제 49만 5천 원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현재 48만 5천에서 49만 이 선에서 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 보시죠. 제가 최근에 거래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전에 지금 몇 달 동안 보였던 이 거래량 평균에 비해서 벌써 서너 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래량이 지금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사는 걸까요?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데 누가 사는 걸까요? 기관들이 서로 사고 서로 팔고 하는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서로 사고 서로 팔고 하는 현상이 최근에 아주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개인의 순매수가 1위입니다. 전체적인 역사적인 밸류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 부분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가격이 올랐고 볼륨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철강 사업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자, 밸류에이션은 0.66배. 여기 상당히 싼 지금 수준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가 48만 2,667원이네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플러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 목표 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인
구체화되면은 목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대로 목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팔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레이, 펀더멘탈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증시 8 핵심 요약 3줄 전해드립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우존스 지수 2년 4개월 만에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 시장에서 들려왔고요. 다우존스 지수뿐만이 아니라 S&P 500과 나스닥도 계속해서 질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2023 현지 시간 11일에서 12일 진행을 했는데 첫날 매출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서 역대급 판매량, 거기다가 역대급 판매 실적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수혜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종목은 레이 그리고 재력 탄탄한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또 한 번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8 3줄 요약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저희 증시 9와 함께 개장 시황도 꼼꼼히 분석해 보시고 종목들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